자, 두 번째 객체 높임법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문장의 객체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목적어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필수 부사어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틀릴 때에는 대화 구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앞에 나온 거 주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아주 좀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기도 실현하는 방법을 좀 써보자면 부사어로 나올 때 이 에게, 부사격 조사 에게 요거 대신에 깨를 쓰는 방법이 일단 하나가 있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역시 객체 높임법도 특수 어휘를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특수 어휘를 쓰고 주체 높임에서도 특수 어휘를 쓰기 때문에 이 특수 어휘만 가지고 기계적인 판단이 안 되도록 하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도 여러 가지 특수 어휘가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압존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압존법. 이 압존법은 문장에서 높여야 될 대상이 둘 이상 있을 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체도 우리가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객체도 봤더니 나보다 높아. 그러니까 이걸 둘 다 나보다 높은 대상 이 나왔을 때에는 이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더 높은 대상 이 둘 중에 더 높은 대상만 높이는 것. 요게 압존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있다 칩시다. 이런 가족 관계어를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죠. 나로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되 관계로 봤을 때는 아버지의 자식일 거고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나보다 높은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 압존법을 지키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지. 할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는 높이지 않는 것이 압존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라고 만약에 안 쓰고 아버지가라고 이런 식으로 쓴 상태에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써. 그리고 뭐 용돈을 드렸다 라고 쓴다면 요 드렸다는 이걸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됐지? 이제 압존법. 근데 이제 이 압존법은 요즘에는 문제 출제가 조금은 덜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 압존법은 국립국어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하냐 둘 다 높이는 쪽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이거를 둘 다 높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가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는지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는지 그걸 잘 연결짓는 것. 그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이 압존법은 이제 필수사항이 아니다. 다만 둘 다 높였을 때에는 그냥 퉁치고 주체도 높이고 객체도 높였다 이런 간단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깨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이 됐고 깨서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드렸다라고 하면은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지만 이거를 용돈을
뭐 주셨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셨다 했을 때 여기 이제 시가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가 사용됐으면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체냐 객체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주어만 제대로 찾으면 구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치한 문제는 사실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잠깐 봐봐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요걸로 변별을 주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내신에서 종종 있다. 이 말씀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다른 뜻풀이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건 낮춤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임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심플하고 직관적인 건 그냥 높여야 될 대상을 높여주면 돼.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나를 낮춰버리게 되면 상대방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만약에 이게 말씀이 높임으로 쓰였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말씀이 뭐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다 하면은 요거는 선생님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높임의 기능을 가진 상태로 쓰인 게 맞아요. 근데 낮춤으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였다 하면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인 거예요. 이건 나의 말이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나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의 말을 낮추는 기능으로 사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개념 달달 외우고 문제 그냥 빠르게 풀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겠구나 싶은 게 있거든. 물론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기출교재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생각하거나 읽고 판단할 만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디 그냥 업체에서 문제를 뽑아서 이렇게 막 푼다든지 아니면은 그 평가 문제집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엄매 교과서를 쓰고 있으니까 혹은 1학년 친구들도 평가 문제집을 쓰면은 이 시중교재가 깔끔하고 아주 잘 정리돼서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시중교재 특 뭐냐? 현실과는 좀 괴리된 난이도를 문제를 심어 놓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는 있지 당연히 거기 문제집에서 개념 설명을 써놨는데 그거를 읽고 공부한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교재의 문제의 난이도는 좀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낮은 쉬운 난이도로 구성이 되는 거라서 거기에 너무 그 출제 기준을 잡아버리게 되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수업하면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 혹은 저 이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뭐냐? 나의 낮춤 표현이에요. 낮춤 표현. 네. 제가요 할 때는 이것도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좀 많이 봤겠지만은 우리의 낮춤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의 낮춤 표현이 저희잖아. 저희. 이거죠. 그런 이유에서 뭐 저희를 써도 뭐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저희나라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는 자기 권한이에요. 근데 쥐가 뭐라고 나라를 낮추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낮출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한테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저희나라라고 사용을 하면은 잘못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유명한 사람, 셀럽이 되거나 뭐 배우가 되거나 예술인이 되거나 뭐 했을 때
어디 뭐 일본 투어를 갔어. 아니면 일본 팬미팅을 갔어. 그래서 일본 기자가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근데 뭐 저희 나라에서는 하면은 댓글창 불나요. 나락간다니까. 그러니까 민심 떡락하는 거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자필 반성문을 써서 인스타에 올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만약에 유튜버라면 검은 정장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이런 썸네일이 찍혀 있겠지. 자, 그래서 객체 높임은 이 정도로